안녕하세요. 2학년 나영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총우치 역시나 완전히 총우치와 관련된 그러한 주제로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저번 주 3D 프린터에 이어서 약간은 번외편으로 특히나 오늘은 총우치도 그리고 새로 만나보는 3D 프린터도 아닌 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3D 프린터 또한 제가 처음 만나보고 그동안 잘 관심을 갖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 또한 저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나볼 수 있게 된 그러한 기회였는데요. 오늘 주제 또한 신조우 교수님께서 저희의 미래를 생각하고 저희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저희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비록 비록이 아니라 총우치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새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프리젠테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것을 알아볼 수 있었고 낯설은 저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동안의 저의 살아온 모습 또한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주신 신종훈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나의 꿈과 비전 설계도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큰 주제만 보면 이제 저에 대한 제가 꾸는 꿈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게 저의 비전을 이제 설계를 하는 그러한 주제의 내용인데요. 어, 이렇게 큰 그림은 그렇고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저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카테고리의 이제 내용을 쓸 수 있게끔 신종우 교수님께서 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저 또한 이제 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제 SWTO라는 그러한 내용의 이제 참고 카테고리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서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록 알고는 있었으나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보지 않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내용을 거기다 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한 번쯤은 다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실 이제 이 스피치를 내주신 그러한 계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 기간인데 당장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총우치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 신효 교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보다는 먼저 저희가 사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해서도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은 이제 저희가 그 어떠한 전공과에 대해서 공부를 심화되게 하는 만큼 그 공부를 충실히 이행하여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사회에 나가서도
뒤처지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자신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개발해 나가고 자기가 더 이렇게 무언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건데요. 신조호 교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심화된 과정을 알고 틀을 만들기 전에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것에서 내가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심화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무작정 그냥 달려들어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더 긍정적으로 더 뭐랄까 실용적으로 더 뭔가 시간을 아끼면서 그리고 더 뭔가 실용성 있게 공부를 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시험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중간고사를 이제 대체하여서 저희에 대한 공부에 대한 실용성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라든지 뭐 그런 것을 먼저 찾으라고 이 과제를 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게 중간고사 대신에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오늘 이제 신조호 교수님 수업이 제가 듣는 신조호 교수님 수업이 선거로 인해서 이제 휴강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저녁에 보강을 진행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잠깐 저도 씻고 그리고 밥도 먹고 잠깐의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이 프레지 가진 후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요. 뭔가 오늘은 하루를 꽉 차게 보내서 그런지 굉장히 제 자신이 만족스럽게 뭔가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빈말 그만하고 프레젠테이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차례인데요. 네, 첫 번째 SWOT란 밖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저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SWOT 예시 1, SWOT 예시 2, 그리고 나의 SWOT,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차례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네, 바로 SWOT란 무엇인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WOT란 기업의 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 여기가 첫 번째죠. 강점, strength와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와 위협, 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이다. 네, 그냥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이제 앞에 그 기업이라는 말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기업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인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나에게 대입해 보는지 이제 궁금증을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서 기업을 빼고 나라는 이제 나 자신을 넣으면 나 자신의 환경 분석을 통해 나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의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나의 발전과 그리고 나의 꿈을 수립하는 기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알맞게 이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SO 전략, 강점과 기회 전략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 강점, 스트렝스와 오퍼튜니티를 합한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자신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한다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강점과 그리고 외부적인 기회를 이렇게 합쳐서 만약에 자신의 강점이 뭔가
뭔가 사람들과의 친분이 좋다라고 했을 때 기회가 뭔가 경제 시장이 경제 시장의 거래량 그런 것이 늘었다고 했을 때 어, 자신은 이제 친분이 좋기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있을 때 비단 그렇게 찾아오는 손님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자신의 친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만약 좋은 제품이라면 이 제품이 좋으니까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를 통해서 이렇게 사게 된다면 자신에게도 이점이 되고 그리고 그 친분이 있는 그 타인에게도 굉장히 이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잘 이렇게 뭉쳐서 활용을 하게 되면 더 이점이 1.5배가 아닌 2배가 되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두 번째 ST 전략입니다. ST 전략은 시장에 내 자신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한다인데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강점과 그리고 이제 위험 요인을 이제 합친 건데요. 강점이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친분이 좋다입니다. 그런데 약점이 뭔가 최근 그 시장 경제가 뭔가 사기가 많다라고 한다면 어, 자신의 강점을 통해서 이제 친분을 통해서 자신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만 거래를 해도 충분히 자신의 경제적인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만 경제 활동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이제 경제 활동을 차단하게 되면 그 사기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버리고 강점만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전략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W 전략인데요. W 전략이란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한다인데요.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이것은 또 어떤 예시로 들어야 맞을까요? W는 말 그대로 약점이죠.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점인데요. 자신이 이제 반대로 이제 친분이 안 좋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opportunity는 똑같은 거죠. 이제 경제 시장이 되게 활성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친분이 좋지 않아서 무언가 남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팔 사람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이렇게 100이라고 한다면 수요량이 만약에 120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팔지 않아도 자신이 공급하는 만큼 모든 수요량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굳이 친분이 필요 없어도 이렇게 다 자신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W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WT 전략이란 약점과 이제 약점과 위험 요소를 모두 회피하는 그러한 전략인데요. 만약에 자신이 친분이 많지 않고 그 인맥이 넓지 않고 그리고 경제 시장이 활발하지 않다면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제 시장이 아니라 다른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서 이제 모두 안 좋은 그러한 약점을 회피해서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코가 나와서 잠시만 잠깐 해결을 하고 오겠습니다.
수능증이 있어서 잠시 코가 너무 막혀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SWOT 예시인데요. 어,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제 SWOT를 나눈 그런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S란 말 그대로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강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시 같은 경우는 뭔가 기업에 이것은 이제 자신이 아니라 이제 예시니까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리한 시장 점유율 이제 만약에 지금 예시 기업을 만약에 삼성이라고 한다면 유리한 시장 점유율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기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장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많죠. 그것이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요. 또 독점적 기술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굉장히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점. 그리고 높은 생산성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도 많다 보니까 생산성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높은 직무 만족도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삼성이 그만큼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만약 들어간다면 들어가고 싶어 했던 만큼 그리고 또 잘리기가 쉬운 만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 효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지 혜택도 많고 보너스도 많고 하니까 직원들도 굉장히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개념. 네, 안정적인 공급 맞나요? 잠시만. 안정적인 공급 채널이라고 하니까 약간 모르겠는데 그냥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다. 직무 만족도가 높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산성에 있어서도 줄어들지 않고 생산성이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공급에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CEO의 경영 능력 거의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보니까 그에 맞는 CEO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뽑고 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CEO를 뽑다 보니까 굉장히 경영 능력도 좋고요. 삼성이라는 그 네임명이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능력도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약점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협소한 제품군, 네, 협소한 제품군, 낙후된 설비, 연구개발 부족, 수익성 저하, 낮은 광고 효율, 불리한 공장 입지, 종업원의 고령화, 브랜드 이미지 약화. 네, 이제 이 약점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은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듣겠는데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약점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부 기업의 내부에 있는 약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약점. 그렇기 때문에 흡수한 제품군, 낙후된 설비, 뭐 수익성이 저하된다든지 불리한 공장 입지, 종업원의 고령화. 네.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이제 종업원의 고령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삼성이 아니라 어떠한 소기업을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소기업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 직원이 그렇게 많이 찾지를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이제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없고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은 직원이 있어도 당장 그 직원을 잘라버리게 되면 생산성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업원을 자를 수 없어서 점점 고령화가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퍼튜니티 기회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적 요인에 대한 기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인데 우리가 공급성이 좋다고 한다. 이거는 내부적인 요인인 거고 자 보시게 되면 높은 경제 성장률 자신들이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경제 성장률이 당장에 높아질 수 있게 만들지는 않지만 이제 높은 경제 성장률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기회인 거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경제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경제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이고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기회인 것이죠. 네. 그리고 3, 이것은 이제 위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위협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은 반대로 오퍼튜니티와 반대로 얘기하자면 높은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점점 저하되는 경제 성장률인 것이죠.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게 된다면 우리가 제품을 팔고 싶어도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급하는 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사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의 저하와 뭔가 높음과 상관없이 그냥 소비자들이 이제 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위협인 거고요. 네, 다음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시 2는 이제 신조은 교수님께서 이것도 그렇고 저번 예시 1도 그렇고 신조은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이것은 이제 기업이 아니라 자신, 이제 사람에 대한 SWOT 분석표인데요. 이번 예시에는 유재석, 모두가 아시는 국민 MC 유재석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석의 S,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점은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로움, 이것은 이제 큰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성실함, 겸손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MC 유재석의 내부적인 요인인데요. 성실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그는 안티 없이 친근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요. 빠른 상황 판단력을 하여 주변의 부산함을 정리하는 힘을 이제 장점이라고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MC 유재석은 경쟁자 강호동의 강세, 강호동의 강세이다 보니까 강호동이 하는 프로의 시청률이 높아지면서 유재석이 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퇴조되고, 그리고 퇴조되다 보니까 놀러와 패럿의 시청률이 저조하여 프로그램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단조로워지면서 이제 경쟁자 강호동이 강세를 보이는 거죠. 이것은 MC 유재석의 내부가 MC 유재석이 가진 그러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본다면 MC 유재석이 가진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기회인데요. 끊임없는 자기관리로 인해서 탄탄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C 유재석의 강점이 아니라 MC 유재석의 장점을 통해서 생긴 그러한 외부적인 강점인 건데요. 그래서 하도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방송계 내외에 안티가 없고요. 정극, 희극, 토크쇼 등 영역 확장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늘 이제 저렇게 성실하게 하고 안티가 없고 하다 보니까 꾸준히 이어온 1등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외부적인 위기로 본다면 너무 이렇게 착한 이미지, 성실한 이미지로 이미지가 고정됐다는 것을 약간 이제 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변신을 하게 되면 유재석 달라졌네, 유재석도 변했다 라는 사람들의 말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변신이 어렵다는 그러한 외부적인 위기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 보신 게 이제 처음에는 기업, 이제 기업에 대한 처음에 보여드렸던 SWOT의 정의에서 말했듯이 이제 기업에 정의한 그러한 예시였고요. 두 번째는 MC 유재석, 즉 이제 저에 대한 SWOT를 하기 전에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SWOT 분석표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한 번만 읽어보고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 본다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부터는 정말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SWOT. 네, 이것은 이제 저의 SWOT 표입니다. 저의 SWOT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금 이제 저에 대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뭐
필요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 보시는 김에 잠시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트렝스 저의 장점이죠. 네, 저의 장점은 이제 밝고 활기찬 성격입니다. 제가 굉장히 어떤 것을 하든 굉장히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소리도 크게 크게 내려고 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조금 노력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인데요. 사실 이게 저의 위크니스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 자신의 합리화,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음 때문에 위크니스는 넣지 않았는데요. 제가 굉장히 평소에도 그렇고 말이 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이 많아서 학창 초등학생 시절, 막 중학생 시절 때는 막 수업 도중에도 말이 많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혼이 나고 했었는데요.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러한 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나중에 와서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그러한 순간순간에는 잘 조절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렸을 때 말이 많이 한 것과 그리고 지금도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단점으로 뽑고 싶지는 않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도 잘 하게 되고 누군가의 앞에서도 저의 생각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저의 강점으로만 넣어놨습니다. 네, 세 번째로 밝아 보이는 외형인데요. 보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인정 안 하고 그게 무슨 밝아 보이는 외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좋은 사람만 만나서 그런지 만나시는 분들이 다 굉장히 밝은 외형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강점에 넣어놨습니다. 뭐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제가 한번 이렇게 다수의 의견을 종합하여서 이거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게 된다면. 네. 그리고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굉장히 사람을 좋아해서 한번 정을 준 사람에게는 정말로 정말 가족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가족 못지않게 굉장히 저의 마음을 주고 네, 정말 이렇게 벽 없이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에요. 사람 없이는 잘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성격. 제가 마음에 없는 말을 약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말하든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어서 이게 솔직한 성격이 장점의 끝이 아니라 솔직한 성격 덕분에 제가 이렇게 약간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할 때도 약간 잘 믿어주는 그러한 것이 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장점이었고요. 약점은 혼자서 하는 걸 싫어한다인데요. 제가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심해서 그런 건지 밑에도 약점으로 하나 나와 있죠. 소심한 성격.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 건지 그저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 뭔가 혼자서 하는 게 굉장히 싫습니다. 혼자서 하면 괜히 외롭고 뭔가 할 맛도 안 나고 그래서 약간 혼자서 하는 것을 많이 꺼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걸 해야 하는 건데도 해야 함에도 혼자서 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약간 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아까 그 장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솔직한 성격이다 보니까 굉장히 표현도 약간 직설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에게 돌려서 말해서 이렇게 그냥 유들유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겁이 많습니다. 제가 정말로 겁이 너무 많아서 공포 영화 같은 것도 못 보고 그냥 단지 뭐 귀신과 이런 귀신 이야기 뭐 그런 것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뭐 고소공포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있고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늘 겁이 많습니다. 이것도 소심한 성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격도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걱정부터 돼요. 늘 걱정부터 되다 보니까 그 걱정에 또 겁을 먹어서 시작조차 못하고 이렇게 접어두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것이 좀 저에게 굉장히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또 꿈이 없다, 이것이 약점인데요. 사실 남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이렇게 뭔가 내 꿈은 이거다 하고 당차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꿈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그리고 또 불쌍한 일인 것 같은데요. 제 약점 중에서 정말로 가장 큰 약점은 저 겁이 많은 것과 꿈이 없다. 네,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회. 저의 외부적인 기회는 이제 어린 나이. 네, 아무래도 아직 20살 초반밖에 안 된 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시도해 볼 수 있고 아직 무언가를 경험할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어린 나이는 정말로 저에게 큰 외부적인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 전역.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벌써 군대를 다녀와서 전역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배우고 싶을 때 잠깐의 끊어지는 네, 테이프가 끊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무언가 맥을 끊는 그러한 어, 이제 싹 될 만한 그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충분한 기회인 것 같고요. 소중한 인연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에 대한 친분입니다. 어, 제가 친구가 정말 많지 않고 정말 소수인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람을 좋아해서 그 소수에게는 정말 잘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좋아했던 것이니만큼 그 사람들도 정말 저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인 만큼 그 인연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치기공학과에 재학 중인 것인데요. 어, 제가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만큼 제가 배워야 할 것들도 많고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치기공학과에 재학 중인 것은 정말 큰 기회이고 그리고 꿈이 없는 저에게 있어서 치기공학과에 다니면서 전공으로 어떤 것을 심화해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참 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위협인데요. 쓰릿은 이제 이루어 놓은 업적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그만큼 제가 달성해 놓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남들처럼 자격증을 많이 따본 것도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을 시작도 못 해보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나이치고는 경험한 것도 굉장히 적고 한 것이 이제 저희가 달성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외부적인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넓지 않은 인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소심한 성격과 겁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저도 이렇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챙기는 그러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인맥이 넓지가 못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소수의 제 친구들 말고는 이렇게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고 기댈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외부적인 그러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은 이제 치기공과에 재학 중이라는 것이 저의 외부적인 또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꿈이 없다라고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치기공학과에 재학 중이라면 제가 그 꿈이 없어도 이제 치기공학과에 안주해서 그냥 내가 좋아하거나 재밌어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데 문제없이 그냥 돈은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다
라고 이러한 생각에 잠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과에 재학 중인 것이 저의 생각을 가두고 저의 몸을 가두는 그러한 외부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안에다가 적어 넣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저의 장점, 단점, 그리고 외부적인 기회와 위험 요소 이제 등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의 비전과 미래를 설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 저의 이제 설계와 비전 설계와 미래 설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자신에 대해서 이제 미래를 설계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례인데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바로 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저의 장점, 단점, 위기,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 나가면서 저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네, 첫 번째 차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약점 극복인데요. 저의 약점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소심한 성격, 홀러서기 싫어하는 성격, 그리고 꿈,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네, 저의 약점, 소심한 성격. 네, 소심한 성격을 고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제 바로 군대에서인데요. 군대에서는 사실 저와 친하든 친하지 않든 선임이 시키면 해야 되고, 저와 친하지 않은 후임이더라도 제가 뭔가 시켜야 할 게 있다면 부르게 되고 시키게 되고 하는데요. 어, 사실 선후임 관계, 한마디로 말해서 위아래 상하 관계이다 보니까 무언가 이렇게 벽이 없더라고요. 어, 그냥 소심할 필요도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시킬 게 있으면 그냥 시키면 되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위의 사람에게는 그냥 조금의 눈치만 보면서, 나 스스로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 입맛대로 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시키고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관계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정말로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러한 사이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소심해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나도 단지 후임이라는 이유뿐만으로 모르는 아이에게 심부름도 시키고 그 친구를 어,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설 수 있구나. 나도 사람 사귀는 법을 알게 되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소심한 성격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약점이라고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는 그것을 이제 전역을 했지만 상하관계가 아니지만서도 뭐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 나가면서 친구들이든 다른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적용을 해 나가면서 소심한 성격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홀로 서기 싫어하는 성격. 이 홀로 서기 싫어하는 성격 같은 경우는 아직 극복을 한 것도 아니고 해본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아직도 옆 사람에게 기대고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많이 기대고, 어떤 걸 하나를 해도 같이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해달라고 쪼르고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성격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러한 성격을 고쳐야겠다는 이제 계획을 하나 세운 게 그것이 이제 여행입니다. 여행을 이제 다니게 되면 옆 사람도 아니고 이제 조금 그 홀로서기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데요. 비단 가족과 친구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당장 한국 사람이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잖아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굉장히 적어지고, 뭐 당장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켜 먹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뭔가 낭떠러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서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면서 뭔가 나에 대해서 극복을 해나가고 이러한 저에 대한 성격을 어,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 그러한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꿈인데요. 꿈도 이제 두 번째 홀로서기 싫어하는 성격과 비슷한 게 꿈은 이제 여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험입니다. 경험에 이제 두 번째로 말한 여행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고, 그리고 저희 나라와 똑같은 직종이지만 저희 나라와 다른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직종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가면은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네. 또 단지 그 여행이 아니라 많은 경험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제가 직접 해보거나 아니면 보거나 듣거나,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떠한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미를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저의 꿈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저의 약점을 극복하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이 직설적인 표현은 이제 제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군대에서 마찬가지로 군대에서 느낀 것이, 선임에게는 어떻게든 선임에게 찍히지 않고 맞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선임에게 찍히지 않을 말만 하게 되고 선임 기분 좋게 할 말만 골라서 하게 되고, 어, 그러한 것을 이렇게 제가 군대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나도 분명히 나도 솔직한 성격이라고 내가 알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상황에 맞게 내가 말을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잠깐 거짓말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러한 이렇게 희망 아닌 희망과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주변 환경 변화입니다. 주변 환경 변화는 이제 어, 저의 그 아까 쓰리 약그 외부적인 이제 위협이었는데요. 외부적인 위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제가 이루어 놓은 그런 업적, 업적이라고 하면 좀 너무 큰데 제가 어, 달성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험해 본 것도 많지 않고, 그리고 무언가 남들보다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이제 이것입니다. 스펙 쌓기 그리고 넓지 않은 인맥인데요. 스펙 쌓기 말 그대로 제가 자격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을 쌓으면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을 찾았을 때 그 꿈에 한 발자국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이제 틀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어입니다. 아무래도 이 이제 지구에서 영어권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절반의 나라에 가든, 그리고 비단 영어권 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 가도 영어를 이제 제2 외국어로 쓰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알게 되면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어 중 영어를 정말로 가장 중요한 스펙으로 꼽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던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미리 공부를 해놔서 대표적인 이제 영어 자격증 같은 거죠. 이 토익 몇 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익 점수를 올려서 저의 영어 능력과 그리고 뭔가 자격증 같은 이런
토익 점수를 올리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공인정보기술 자격인데요. 이 ITQ라고 하는 것은 그 MOS, 파워포인트, 뭐 엑셀, 뭐 프레젠테이션, 네, 뭐 이제 많은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잘 활용할 줄 안다는 자격증을 이제 이렇게 공인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화 시대는 이제 뭐 연필이라든지 볼펜을 많이 사용한다기보단 어떠한 보고서를 제출을 하든지 리포트를 쓰던지 뭐 당장 일기를 쓰는 것 또한 컴퓨터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 또한 제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러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따서 저의 또한 틀을 이제 잘 잡아나가는 것이 저희 주변 환경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팩 쌓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넓지 않은 인맥인데요. 이 넓지 않은 인맥 또한 당장 제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나간다면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런 뿌듯함,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서 뭔가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베개 같은 네, 그러한 인맥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변 환경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관심사 넓히기입니다. 제그 약점 중에 그 꿈이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이 없다라는 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험을 많이 해야지 저의 꿈도 찾을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사를 넓혀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제가 그것을 보러 갈 것이고 들으러 갈 것이고 해보러 갈 것이기 때문에 관심사를 넓힌다면 제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를 넓히는 것이 이제 저의 미래 설계 중 하나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는 뮤지컬 사진을 달아놨는데 그냥 뮤지컬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도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요즘에는 좀 생각이 드는 것이 나도 저 연기를 해보고 싶다. 굉장히 연기를 해보고 싶다.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의 일상사를 다루고 그리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연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요즘에 관심이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관심이 가는 이런 연기라든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관심사 넓히기 카테고리에 넣어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치기공 그림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당장은 치기공에 굉장한 재미와 뭐 흥미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이 이제 전공이 치기공이기 때문에 뭔가 하다 보면은 계속 하다 보면은 재밌는 점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저도 지금도 사실 수업을 들으면서 한 번씩 오늘 재밌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공 과목을 계속 이렇게 제가 학습을 해나가고 배우게 된다면 언젠가는 또 저의 관심사가 되고 흥미가 되고 저의 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꾸준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앞으로 열심히 경험해보고 직접 해보면서 저의 꿈을 찾아갈 거라는 그러한 미래 설계 계획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시간 활용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제는 무엇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이제 하려면은 시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적었는데 이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큼 남는 시간, 여가 시간, 방학 기간을 이용한 모든 계획 실천입니다.
제가 아까 장점에다가 제가 지금 어린 나이, 외부적인 장점에 어린 나이와 그리고 치기공학과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것을 이제 적어 넣었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어, 활용 방안인 거죠.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것은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 남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여가 시간도 많고 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또 방학 기간이라는 정말로 나중에는 갖지 못할 큰 휴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긴 휴가, 네, 긴 휴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한 긴 휴가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 정말 쓸데없이 날려버린다면 그만큼 아까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을 적어보았습니다. 아까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것은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인데 이제 저희 대학교에서도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이제 교양 과목도 저희가 듣기 때문에 그 교양 과목을 활용하자라는 방안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학기 중 MOS 자격증 취득인데요. 이것이 학기 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방학 기간이 아니라 제가 학기 중에 이 MOS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마음가짐인데요. 제가 따로 집에 와서 MOS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는 MOS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미 그러한 교양 과목들이 개설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파워포인트 하나를 이제 교양 과목으로 듣고 있는데요. 그 파워포인트를 이제 교양 시간에 들으면서 익혀서 이제 방학하기 전에 학기 중에 이렇게 하나를 따면은 이번에는 1학기니까 2학년 2학기 때는 MOS 엑셀을 따고 또 3학년 1학기 때는 다른 이제 MOS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증을 따고 하게 된다면 제가 다른 시간을 굳이 쓰지 않고서 학교 다니는 시간으로에만 할애해서 저의 MOS 자격증을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시간 활용 중 하나로 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방학 기간 틈틈이 학습하여 영어인데요. 점수 올리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어인 만큼 영어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과제도 하고 그리고 또 저의 개인적인 여가 생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약간 영어 공부가 하기도 싫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잠깐 누워 있을 때 하기도 싫고 또 할 시간도 그렇게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방학 기간 그 긴 휴가 동안 틈틈이 하루하루 공부를 해서 영어 점수도 올리고 영어 능력도 올리는 것이 저의 시간 활용 두 번째 계획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방학 기간 여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을 다니면서 저의 단점도 극복하고 그리고 꿈도 이제 가지게 되고 저의 또 부족한 경험도 채우게 되고 그리고 저의 이제 여가 생활도 이제 채우게 되는 그러한 아주 일석삼조가 되는 그러한 계획인데요. 방학 기간 동안 이렇게 긴 휴가 시간 동안 단지 집에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못 해본 경험도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저에게 흥미 있는 것도 알아보고 그 흥미를 통해서 또 꿈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여행을 가서 내가 늘 보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저의 소심한 성격도 극복하고 어, 혼자서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성격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활용 계획 세 번째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학기 중에도 틈틈이 여가 활동인데요. 어, 이 여가 활동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집에서 누워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제가 집에서 뭐 TV 보거나 뭐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 이제 뭐 드라마 연기 같은 건데요. 제가 늘 드라마를 보면서 약간 감정이입을 되게 열심히 해서 그런지 지금 연기에 제가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TV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제 이제 여가 활동을 하면서 여행과 마찬가지로 제 이제 꿈도 찾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리고 또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만 제가 이렇게 계획한 것들을 모두
아무 무리 없이 차질 없이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가 활동도 꼭 집어넣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어하고 재밌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금방 끝내게 되고 지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스트레스를 풀어줄 겸 그리고 자신이 재밌는 일도 할 겸 여가 활동을 꼭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 활용에 넣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저의 꿈과 미래 설계 비전, 미래 설계에 대한 그러한 스피치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구체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면서 이런 것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시고 자신의 비전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저에 대한 시간과 저에 대한 시간 계획과 비전 설계 제가 다시 한번 꿈을 쫓을 수 있게 지금은 꿈이 없지만 제가 꿈을 가지려고 하는 그 꿈을 쫓을 수 있게 해주신 신종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신종우 교수님께서도 이 동영상을 보실 텐데 보시고 그냥 지금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그냥 단지 꿈을 쫓는 어린아이의 귀여운 그러한 스피치로 봐주시고 이렇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저의 비전 설계에 대한 30분 스피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